랜선으로 떠나는 안전여행, 힐링을 위해서 떠나보자 프로젝트는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투게더존은 조장 김나영과 부조장인 신채림 하구, 중재자인 박서영 하구, 아이디어 제공자인 송도영 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게더의 미션은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고 여행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시키며 부족한 점을 서로 도와 언택트 관광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공동체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배려 및 공감으로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고 소통을 통해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중간 발표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국적인 여행지와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를 소개하기, 그리고 여행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추억 등의 사연을 받아 안전여행 해시태그를 통해 알리기, 한국관광공사 캠페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 알리기, 이렇게 총 3가지를 하였습니다. 백석대학교 에브리타임으로 받은 여행지 사연과 한국관광공사의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고, 블로그에는 투게더가 추천하는 여행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총 3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블로그 조회수는 300회가 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나도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많이 달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2가지를 모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알려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선한 영향력은 첫 번째, 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어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소비 정보와 안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랜선으로 떠나는 느낌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와 지인들에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알려 참여율을 높였고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사연은 이 사연인데 대만에 다녀오신 분인가 봐요. 사진들이 굉장히 멋있네요.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다녀온 대만 여행 너무 즐거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놀러갈 해외 자유여행지를 망설인다면 꼭 대만으로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더 자연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관광지들이 다 운치 있고 예쁘고 대만 분들도 다 착하세요. 한국말로 먼저 말도 걸어줘요. 추천하는 여행지는 지우펀, 타이페이, 101, 시먼딩이에요. 이 3곳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매우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꿀팁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대만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행복당 버블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딘타이펑도 꼭 가보세요. 비가 자주 오니 우산도 꼭 챙기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은 대만에 대한 좋은 기억이 가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대만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이 사연을 보고 대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백석대학교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의 마사용 주입니다. 저는 마사용의 강채림, 김여성, 평지의 전도영입니다. 저희 마사용의 사랑을 나눠요 프로젝트는 대면 구현동화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구현동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구현동화 영상은 바로 무지개 물고기입니다. 시청하고 싶은 어린이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마사용의 사랑을 나눠요를 유튜브에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 깊고 푸른 바다 저 밑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파랑, 초록, 자줏빛 비늘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이 박혀 있었거든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널 달라고? 네가 뭔데 그래? 저리 비켜! 무지개 물고기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깜짝 놀래 헤엄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꼬마 물고기는 어찌나 마음이 상했던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랑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무지개 물고기가 헤엄쳐 다가오면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데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이 있어봐야 뭐가 좋겠어요? 이제 물고기는 온 바다에서 가장 쓸쓸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불가사리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 질문에 대답해 줄 말이 없구나. 산호초 뒤에 있는 깊은 동굴에 가면 문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그 문어 할머니가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지개 물고기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동굴 안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동자 두 개가 이쪽을 향해 반짝하더니 껌껌한 데서 문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문어 할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파도가 벌써 네 이야기를 전해왔단다. 네 비늘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한 개씩 나눠주렴. 그럼 넌 바다에서 가장 아름답진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야. 싫어. 무지개 물고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어 할머니는 까만 구름 같은 먹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비늘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예쁜 비늘을? 지금까지 마사용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학우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8조 부조장 김정민입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시티즌이며 정호철님, 이지혜님, 황지영님, 김진현님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 구성원 소개,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소개,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핵심 가치와 목적을 설명하고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 홍보 전략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장이신 정호철님은 PPT 제작과 대본 작성 그리고 발표를 맡았습니다. 부조장인 저는 대본 작성과 발표를 맡았고 서기이신 이지혜님과 조원 황지영님은 PPT 제작과 자료조사를 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 김진현님은 자료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옆집 시티즌과 함께하기입니다. 시티즌은 주민, 시민을 의미합니다. 선한 이웃 프로젝트 주제에 맞추어 마을의 시민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의미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조 구성원들이 모두 ICT 학우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시티즌으로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팀명을 활용하여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옆집 시티즌과 함께하기라고 정하게 되었으며 옆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주며 이웃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웃 독거노인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보고자 하는 8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와 목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배려, 협력, 리더십입니다.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므로 독거노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원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에 임하고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은 독거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끼니를 제대로 챙기시지 못하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거나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락과 생활 필수품을 전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독거노인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드리고 생활 수준을 조금이나마 향상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락 배달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인지관리 VMS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2시간 내외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락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필수품 전달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후원 물품을 전국 곳곳에 있는 미랄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화 신청과 인터넷 신청을 통한 후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재단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비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독거노인분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은 반찬이나 밥을 하면 다 드시지 못하여 음식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번 끼니를 챙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도시락을 배달하여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생수나 식기구 등 독거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여 생활 수준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분들의 마음 치료가 있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려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 독거노인분들과 옆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외로움을 덜어드림으로써 독거노인분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책임을 갖고 임하여 우리의 이웃인 독거노인분들의 고독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홍보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백석대 학우 대부분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을 이용해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진과 글을 이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내 게시판을 활용해 제작한 홍보지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지에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연락처를 내포하여 참여 희망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브리타임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 학우와 교원 및 교직원들에게도 저희의 프로젝트가 홍보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락 배달, 생활 필수품 전달로 인한 비용 발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문제점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말벗이 되어드리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는 봉사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은 집 앞에 물건 놓기, 주문 배달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의사소통의 문제는 전화통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옆집 시티즌과 함께하기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한 8조 부조장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광조의 이따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박희정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조의 미션과 비전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진행 후에 마지막에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조의 미션은 환경은 살리고 사랑은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비전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인 고은님께서는 적혀진 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셨고, 저는 PPT 제작과 영상 촬영 및 편집, 슬기님께서는 의료진 활동 관련 전반적인 연락 담당, 예진님께서는 아름다운 가게 기획 및 홍보, 부조장인 지선님께서는 의료진 활동 기획 및 홍보를 맡으셨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전문 지식을 알고 간다면 더욱 이해가 쉽겠죠? 세계은행그룹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폐기물의 양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50년에는 지금의 70% 늘어난 상태인 약 34억 톤까지 세계 도시 폐기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위생, 건강관리에 좋고 친환경 제품인 크라프트지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진들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인력 3분의 1은 번아웃, 즉 직무고과를 호소했고, 10명 중 7명은 부당한 업무 배정이나 민원 등으로 울분을 경험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환경을 위해 한 일 한 가지를 열광환경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활동하기. 두 번째, 입지 않는 옷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기. 세 번째, 병원 측과 협력해 의료진 분들께 감사 마음 전하기 등등. 이 세 가지 활동은 모두 에브리타임으로 백석대학교 학우분들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한계점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의료진 활동과 환경을 어떤 점에서 어떻게 이을 것인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름다운 가게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병원이다 보니 의료진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저희에겐 한계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명을 이따 쉼표를 수정해서
쉼표에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담아 명확한 포인트로 주었고, 아름다운 가게의 활동 같은 경우 헌옷 수거함과 해시태그 활동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진행했고, 단국대학교 병원에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시간 조율으로 저희가 의료진 분들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인당 9,540원이라는 비용을 걷어서 의료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면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조가 어떻게 의료진 분들을 뵙고 왔는지 영상을 통해 볼까요? 여러분,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다음은 열광환경 해시태그 이벤트와 헌옷 수거함에 의류를 수거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영향입니다. 백석대학교의 이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백석대학교 공동체의 인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백석대학교 공동체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고픈 실력 있는 간호사를 꿈꾸는 백석대 간호학과 19학번 최현우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선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를 꿈꾸는 김홍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학부 피아노과 배한별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자가 목표인 기독교 교육학과 19학번 유찬희입니다.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태권도 지도자를 꿈꾸는 고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한윤슬입니다. 야, 너 뭐해 여기서? 야, 천안이 자살률 1위인 알고 있어? 에이, 뭐네. 야, 진짜라니까 이거 봐봐. 봐봐.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충남 지역 자살률이 또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 노인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헐. 내 말이 맞지? 아,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뭐 없을까? 아따, 그 어제 에타에 뭐 올라온 거 있었어. 한번 봐봐. 야,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뭐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공윤리의 라온아재 최연우입니다. 저희 라온아재는 지금 기다려지는 내일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천안시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온아재는 공감과 희망으로 삶의 즐거움을 알리는 공동체이고요. 각자가 담당한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서 한 번에서 두 번씩 전화를 드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여 친근감 있게 어르신들이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때는 실제 상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문지를 통하여 폐쇄석 질문법을 이용하여 어르신들과의 먼저 친밀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야? 야, 근데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에이, 하다가 안 하겠지. 그래, 할 수 있지. 그럼 확인해보자.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전에 저희 라온아재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예상하였는데요. 바로 어르신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대상자마다 대화 내용이 다 다르므로 숙련된 대화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천한 영상을 통하여 이 문제점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할아버지 지금은 집이세요? 보일러 고쳐주셨어요? 다행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희 집도 보일러 고장났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지금은 따뜻하게 계세요? 다행이다. 그 통증은 좀 어떠세요? 추워지면 더해요? 그 찬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람 많이 들어와요, 집에? 이거 어떡해. 그거 약 잘 챙겨 드시고 바람 많이 못 들어오게 이불 꽁꽁 싸매고 그렇게 지내야 해요. 네, 할아버지 건강히 다음 주에 연락도 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제와 전화 봉사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예상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의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요 어르신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들도 가능하여 어렵지 않은 문제점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공감을 해주고 격려를 통하여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저요! 지금 내려온 QR코드를 통하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10초 라운드